이게 3등급 이하 학생들의 평균적인 커리큘럼이잖아. 근데 내 경험상 4, 5등급 학생들이 시기에 맞게 정말 성실하게 이걸 딱딱 해내잖아? 그러면 99% 망해. 그래서 약간 바꾼 커리큘럼인데 망하지 않는 1%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짜. 자, 근데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려줄게. 수업을 들어봤을 때 머릿속이 가장 잘 한다는 느낌을 받는 수업을 듣는 게 좋아. 우리 3, 4, 5등급 친구들 중에 스블이 하고 싶은데 내신이 나왔던 학생들은 여기서 시작해도 돼. 근데 내신마저 이하인데 스블이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말고 기출 분석할 때 해. 현우진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는데 인문엔제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현우진 선생님도 인문엔제 있어. 드릴 제로라고 있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음 학기 전까지. 우리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긴데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 봐야 실전에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사망할 때까지 쳐맞아 봤거든. 막상 수능 1년 커리큘럼 짜려고 하면 막막하거든. 어떤 강사의 인강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개념 수업은 언제까지 끝내야 할지, 기출은 또 언제 시작해서 몇 회 독해야 하는지,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딱 정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딱 정해줄게. 선생님은 4, 5등급부터 시작해서 수능 1등급, 그리고 그걸 넘어 연세대, 한양대 수리논술도 합격하고 20년째 학원 생활을 하며 많은 학생들 커리큘럼을 짜주고 성공시키고 있거든. 심지어 나는 독학재수학원을 운영도 했었고 이돌 센터 투자 원장이기도 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딱딱 정해주고, 혹시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커리큘럼이 산으로 가더라도 성공하는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다시 잡아줄 수 있는 그 전략까지 전부 세팅해 줄 테니까 영상 이거 넘기기 하지 말고 배속으로 보더라도 하나도 놓치지 마. 월별로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되는지 상황에 맞게 정해줄 건데, 우선 알아야 될 게 1, 2등급 친구들은 요쪽 커리큘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요쪽은 3, 4, 5, 6등급을 위한 커리큘럼이고, 1, 2등급 친구들은 중하위권 친구들이 여기서 하는 게 이미 다 체화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언급하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N수 커리큘럼을 먼저 짜줄 거야. 고3은 똑같은 커리큘럼에 내신 공부하는 기간만 끼워 들어가면 되거든. 고3은 마지막에 내신 공부하는 기간을 끼워 넣어줄게. 일단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3모 전에는 개념이 먼저 끝나야 되고, 6모 전에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뭐겠어? 기출 문제를 분석하겠지.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실전 개념 강의까지 꼭 커리에 넣더라고. 그리고 6모가 지나고 나면 상위권 애들이 엔제를 풀거든. 그래서 보통은 여기 9모 전에 엔제, 그리고 9모 지나고 나서도 엔제에다가 여기에 실모를 같이 풀지. 글씨를 예쁘게 써봤는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기초 개념 강의부터 시작해서 기출하고 실전 개념도 하고 실무까지 하는 거, 이게 3등급 이하 학생들의 평균적인 커리큘럼이잖아. 근데 내 경험상 4, 5등급 학생들이 시기에 맞게 정말 성실하게 이걸 딱딱 해내잖아? 그러면 99% 망해. 이게 실전에서 학생들의 수학 문제 풀이를 직접 관찰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추천해주는 커리인 게, 4, 5등급 학생들은 연산 자체가 엄청 느려. 그래서 공부를 진짜로 밤새 정말 열심히 해도 얘네가 요 안에 제대로 안 끝나. 물론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걸 이뤄내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진짜 소수야. 그리고 그 친구들은 노력이든 아니면 수학적인 센스든 약간의 재능충이야. 그래서 약간 바꾼 커리큘럼인데 망하지 않는 1%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짜. 크게 바꾼 건 아닌데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해. 기출 분석을 할 때 4점짜리만 모아서 하는데 평타치 4점짜리 할 때 실전 개념 하지 마. 인문엔제를 같이 워크북처럼 넣는 게 나아. 그리고 실전 개념을 할 거면 이 뒤에 킬러 기출 풀 때나 아니면 엔제 풀 때 이때 그냥 같이 들어가든 아니면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 괄호를 쳐놓은 거야. 근데 이 킬러 기출도 커리큘럼에 없는 경우가 있지. 이것도 선생님 오랜 경험에 쌓인 노하우인데 2등급에서 1등급 못 뚫거나 아니면 1등급에서 만점 못 뚫는 경우가 엔제만 풀다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킬러 기출을 꼭 넣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의 장치, 여기에 지금 벽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 벽이 뭐냐면 시기의 벽이 아니라 등급, 2등급의 벽이야. 이 공부를 할 때 이게 2등급이 되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2등급이 안 나오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돼. 이게 제대로 돼야 돼 우선. 근데 꼭 2등급인가요? 아니, 좀 봐줄까? 2말 3초? 3초까지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넘어가도 되긴 해. 확실한 건 이걸 제대로 했잖아? 그럼 1등급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야. 여기에 벽이 있다면 여기 벽은 없는지,
몇 등급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들이 있거든. 그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너희가 공부한 공부 방향과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강의와 공부법들을 소개해주고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들을 그 다음에 소개해주도록 할게. 가장 핫한 5분의 커리큘럼만 언급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단계 개념 강의 플러스 유형서라고 해놨는데, 이 유형서는 워크북이나 3점짜리 기출문제집으로 봐도 상관없어. 이 5분의 선생님들이 다 개념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스불은 4등급 이하 학생들이라면 스불로 개념 강의를 공부하는 건 내가 추천하지 않아. 김범준 선생님이 되게 핫하길래 내가 교재를 잠깐 봤거든. 이게 개념 교재인데 문제 수준이 평타 4점 뭐 킬러 막 이 정도더라고. 근데 이 방향이 맞고 되게 훌륭한 강의인 건 맞아. 나도 가치관 자체가 킬러나 어려운 4점짜리를 기본 개념으로 뚫어내야 된다, 이런 가치관이 좀 있거든. 근데 연산이 느린 4, 5등급 학생들이 이 시간 안에 스타팅 블록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싶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정해줄게. 우리 3, 4, 5등급 친구들 중에 스불이 하고 싶은데 내신이 1, 2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은 여기서 시작해도 돼. 근데 내신마저도 3등급 이하인데 스불이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말고 기출 분석할 때 해. 아무래도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연산의 속도나 수학적인 센스가 좀 좋을 거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 근데 본인 판단 나름이야. 내가 내신이 1, 2등급이어도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진짜 생노베여도 여기서부터 해도 돼. 그리고 개념 강의 들을 때는 이 유형서나 아니면 3점 기출을 같이 세트로 푸는 게 중요해. 개념을 적용해 봐야 되거든. 여기서 또 성공을 위한 디테일한 노하우가 약간 있어. 수능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유형서 대신에 요 3점 기출을 풀라고 더 많이 추천해 주시거든. 근데 나는 반대야. 유형서나 3점짜리 문제나 난이도는 비슷한데 3점 기출 문제집이 볼륨이 좀 작은 경우가 있거든. 또 애들이 볼륨이 작은 걸 찾아. 근데 여기서 꼭 연산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4, 5등급인데 내신조차 3등급 이하라면 센이나 RPM 같은 유형서를 나는 더 추천해. 물론 센이나 RPM에 수능에 안 나오는 부분의 문제들이 있거든. 그거는 좀 주변 선생님들한테 걸러달라고 하면 돼. 고1 수학은 내가 센에서 수능에 안 나오는 부분 다 이미 걸러줬거든. 내 유튜브 무료 영상 찾아보면 돼. 근데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 기준점을 정확히 알려줄게. 수업을 들어봤을 때 머릿속이 가장 잘 정리된다는 느낌을 받는 수업을 듣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지수로그 함수를 배웠어. 그럼 지수로그 함수에 뭐가 있는지 다 떠오르진 않더라도 중요 포인트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연산을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결국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 4점짜리 문제 풀 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개념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문제가 풀리고, 혹시 안 풀리더라도 해설을 봤을 때 아, 이 개념을 썼던 거였어 이러면서 개념을 적용하는 노하우가 문제 풀면서 쌓일 수가 있다고.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이게 딱 잘려서 요거 공부하고 나면 별개야. 이거 확 잊어버리고 여기서 다시 공부하니까 해설을 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4점짜리 안 풀리는 거거든. 그리고 심지어 기억력도 안 좋은 4, 5등급 친구들은 개념이 뭐 있었는지 이제 까먹기 시작해. 진짜 많아. 이거 공부하다가 이 앞부분을 까먹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분명 이거 마스터하고 4점짜리를 풀고 있는데 모의고사 보면 3점짜리를 막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끔찍하지? 이게 네 일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커리큘럼 가이드는 절대 성공하는 커리큘럼 가이드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본 다음에 대비책을 세우고선 일로 넘어가면 돼. 산모 근처에 확인해야 될 지표는 아니고 개념 강의가 끝나고 개념 끝. 개념 강의 끝내고서 확인해야 될 지표가 이 세 가지야. 지표가 너무 어려운 말이니? 체크리스트로 바꿔. 개념 강의 끝나고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첫 번째, 개념 자체들이 기억이 나는지 확인을 해봐. 백지 개념 테스트로 싹 다 나오면 베스트인데 나는 그렇게 시키거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대단원을 생각했을 때 어떤 연산들이 있었고 어떤 주요 개념들이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도 꼭 확인을 해야 돼. 우리가 유형서라든지 아니면 3점짜리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개념을 아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 그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약간 비상인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4점짜리 풀 땐 당연히 새로운 문제를 못 풀지만 3점짜리는 그래도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3점짜리 나온 것도 가끔 새롭게 나오면 못 풀겠다 이러면 개념 자체 적용이 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했을 때 요 세 번째는 그래도 요거는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요 두 개는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두 개도 안 되는 상태야. 이러면 기출로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아까 그 체크리스트를 해봤더니 약간 비상이야. 이 비상인 상황일 때가 벌써 지금 3모 아니면은 개념 강의 늦게 들어서 뭐 6모 근처야. 분명히 비상인데 와 시간이 없다고선 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더 망해. 그렇다고 이 강의를 다시 정주행할 거야? 어차피 그래도 망해. 그럼 이 비상사태에는 꼭 내 말을 들어줘. 너희가 배운 개념이 약간 흐릿해져 있어도 그 개념이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을
문제를 떼니까 이거를 한 페이지에다가 다 집약해서 모아야 돼. 이 작업을 꼭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대단원 전체를 종이 한 페이지에다가 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 소단원 아니고 대단원이야? 이 미분 대단원의 거대한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 집약해서 모아놓는 거야.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내가 개념공부법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인지부하 이론이라는 게 있고 도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지부하 이론은 인지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중요한 정보만 선별해가지고 저장하는 게 필수야, 어차피 공부할 때는. 그리고 도식 이론은 도식화, 목차별로 공부하면 머릿속에 잘 저장된다는 이론인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하면 너희가 종이 한 장에다가 그 많은 개념들을 재구성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이란 말이야. 자 봐, 얘가 끝나고 나서 어차피 3모든 아니면은 4월 5월까지 가 있어 이미. 근데 개념 자체가 기억이 안 나든지 어디에 써먹는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문제도 못 풀 것 같아. 그것도 3점짜리에서. 이러면 일로 넘어가도 어차피 망하고 이걸 다시 해도 망해. 어차피 망한 거야. 그럼 방금 내가 말한 대로 개념 정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겠지. 그거 정리하고 나서 요 3점짜리 기출만 다시 풀어봐. 그러면은 이게 보완이 되는 경우가 생겨. 난 분명히 절대 망하지 않는 해결책을 지금 제시해 준 거야. 근데 너희가 센스가 있다면 생각해봐. 애초에 처음부터 개념 강의를 들을 때 그 종이를 정리하면서 들으면 되지 않겠니? 선생님 유튜브에 무료 영상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하면서 공부해. 그리고 그 정리해 놓은 걸 이 3점 기출에다가 적용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 찾아오면 돼.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는 어차피 그렇게 한 페이지에 정리해주면서 그걸 써먹는 걸 보여주면서 수업을 하니까. 기출 분석 강의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을 잘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되거든. 여기서 왜 내가 실전 개념을 추천 안 하고 지금 인문엔제를 풀려고 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실전 개념을 배운 4, 5등급 친구들은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서 밀어내. 나 20년 가까이 학원 생활하면서 진짜 애들 많이 관찰해봤거든.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쌓은 애도 실전 개념을 배우면 기본 개념이 날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기본 개념을 탄탄히 쌓은 거를 4점짜리에 체화한 다음에 무식하게 공부해서 2등급 이상으로 간 다음 실전 개념을 해야 의미가 있어져. 물론 본인 마음이야. 실전 개념 먼저 해도 괜찮은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중하위권 학생들 봐온 내 경험상은 얘는 안 하든지 아니면 진짜 나중에 등급 오른 다음 하는 걸 더 추천해. 그리고 이 인문 엔제를 왜 껴넣냐면, N수생들 중에 기출 많이 푼 애들 많거든. 그리고 고3 애들 중에도 내신 공부하다가 요즘엔 문제집 풀면 기출이 끼어 들어가 있어. 기출 문제가 너무너무 좋고 많이 반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미 잘못 버릇이 들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자동 반사로 해결책이 나온다든지 풀이가 막 외워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기출을 아무리 풀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래가지고 기출을 공부를 한다 치면 그 분석된 해결책을 인문 엔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기출만 풀면 된다라는 건 난 전면 반대야. 특히 4, 5등급 친구들 내가 많이 다뤄봤잖아. 특히 4, 5등급 N수생들은 기출만 풀면 사망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출을 가지고 변형된 엔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 어려운 엔제는 들어가면 안 되고 인문 엔제로 난이도가 10번, 11번, 12번, 13번 요 정도 수준인 문제들. 이번에도 인문 엔제 가지고 질문을 받은 건데, 현우진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는데 인문 엔제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이번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현우진 선생님도 인문 엔제 있어. 드릴 제로라고 있어. 새 교육과정 밑에 학년용으로 만들어놨는데 내용 완전 똑같으니까 그거 들어도 돼. 지금 소개해드린 선생님들 거 드릴 제로, 엔티켓, 페이스메이커, 싱글 커넥션 요거 말고도 빅포텐이나 4의 규칙 시즌 1은 내가 되게 많이 추천해주거든.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1, 2타 선생님들 말고도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재 많으니까 너희한테 맞는 선생님이랑 교재 골라가지고 풀어서 들어가면 돼. 대신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있다? 체크리스트. 이것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6모가 아니라 이게 뭐 9모에서 했을 수도 있고, 우리 4, 5등급 친구들은 이게 늘어날 수가 있다. 어쨌든 4점짜리 기출을 분석했는데 문제를 풀 때 어떤 건 풀리는데 어떤 건 아예 손도 못 대겠어. 이 기복이 되게 심해. 아니면 복잡한 문제 만났을 때 뭘 해야 될지 아예 스타트를 못 끊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4점짜리 풀 때 기본 개념을 아예 안 써먹고 그냥 풀이법만 떠올려서 어떻게든 풀어내고 있어. 이런 상황이면 또 망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체크리스트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벽이 2등급 안쪽으로 못 들어가 있어. 애초에 분명히 4점짜리 엄청 분석하고 많이 풀고 인문 엔지도 다 풀었는데 3, 4, 5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결국 이 벽에 부딪혀 있으면 이것도 비상인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 일로 넘어가,
킬러 기출을 푼다든지 아니면 뭐 드릴을 풀어. 그러면 무조건 망해. 이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부하다가 여기 있는 거 다 까먹어.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이 필연성을 체화하는 거거든. 이거 하나 봐봐.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문제만 풀면 끄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 구경시켜줄게. 이거 선생님 교재야. 선생님 기출 강의가 필연성 체계하거든. 우연히 문제 풀 때 떠올리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야. 잘 봐. 이거 지금 내 해설집이거든. 내가 풀어놓은 풀이를 우리 조교쌤이 글씨 예쁘게 써서 이게 뒤쪽에 지금 해설집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잘 봐. 등차 수열의 말이 있으니까 등차 등비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 등비면 여기도 일관되게 개념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일관되게 개념이 똑같이 교과 개념이 떠올라야 돼. 우리가 앞쪽에 개념 강의 들었던 게.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자연수란 조건이 있어. 그럼 자연수 하면 그냥 무조건 노가다만 뛰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항상 일관되게 강조해. 자연수 하면 세 가지로 1번이 부등식이야. 부등식으로 막아가지고 자연수의 개수 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봐봐. 이 기본 개념 중에 일반항을 표현할 때 여기 봐. A7이 있으면 A4에다 3D를 더해. 그러니까 초항으로 출발 안 하는 요런 교과 개념 있잖아. 요게 지금 일관되게 추가돼서 떠올라야 되는 거고. 잠깐만 한 번만 집중해봐. 잡아.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이 부등식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고 A11을 지금 A6부터 출발하는 이 교과 개념 때문에 9 플러스 5D로 쓴 거야. A11 A6 플러스 5D. A6을 지금 9로 바꾼 거라 9 플러스 5D라 쓴 거고 D가 지금 자연수야. 공차가. 그러니까 D는 17부터 이런 지금 조건이 나오는 거라 부등식이. 그래서 17이랑 24의 자연수 뭐 있어? 18, 19 두 개 있지?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쓰는 거고 이런 필연적인 활동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 구독자들이나 온라인 강의 수강생들은 이미 알지. 필연성 체계야. 노트를 좀 써가지고 일관되게 자꾸 보면서 복습해야 돼. 이 노트를 보면 이미 써있어. 자연수 정수하면은 부등식, 노가다 지금 형태하고 아까 그 풀이가 이미 여기 들어가 있잖아. 수열 말고 수투 쪽에 함수의 극한 지금 가봐도 보이니? 여기 기본 개념은 되게 일관되게 빨간색으로 써있고 단서별 해결책들도 일관되게 써있는 거 이거 이미 노트에도 다 써있고. 선생님 제 친구는 그렇게 공부 안 하던데요? 걔는 머릿속에서 저절로 이 작업이 좀 되는 거야. 타고난 1, 2등급 애들은 이게 되는데 선생님 같은 우리 같은 학생들은 4, 5등급에 출발해서 이렇게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 노트 내용들이 안 쌓이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 공부해서 일로 빵 깨고 가려다 부딪혀가지고 박살나고 다시 일로 돌아오고 몰래 뒷문으로 가가지고 이거 풀고 있다가 등급이 더 떨어지고. 결론 기출을 분석하고 인문 엔제를 풀면서 단서별로 해결책을 쌓는 필연성을 체계화하자. 그리고 아까 그 노트 내용이나 기출에 대한 해설 내용은 선생님 현장 강의나 온라인 클래스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는 거거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풀면서 공부하고 이거를 나름 시도해봤는데 잘 안 풀려가지고 좀 망해가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찾아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선생님 찾아주면 나는 너희들의 해결책이 되어줄게. 수학 공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너무 많아져서 또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 뒤에 얘기는 진짜 간단하게 할게. 왜냐면 이 벽을 넘어간 애들은 이미 이걸 잘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잘하는 거 그대로 여기서 공부를 하면 어차피 되거든. 우리 1, 2등급 친구들이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실전 개념 강의는 시간이 남았을 때 이 기출이랑 인문 엔제가 끝나고 어느 정도 1, 2등급이 나와. 근데 그 시기가 만약에 9월, 8월 막 이래버리면 이거 실전 개념 하지 마. 근데 여유 있게 이게 딱 끝났는데 막 6월 막 이 정도면 실전 개념 해도 괜찮거든. 실전 개념 할 때는 기본 개념에다가 개념 배운 걸 꼭 덧붙여줘. 1, 2등급 학생들 중에 100분이 99가 안 돼가지고 상담을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내가 항상 물어보는데 기출 킬러만 정리해봤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냥 기출 문제를 4점짜리랑 킬러랑 섞어가지고 많이 본 적은 있는데 기출 안에서도 킬러만 그냥 모아가지고 집약적으로 풀어본 적은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는 꼭 이걸 시켜. 이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소재가 좀 집약적으로 기억이 나거든. 원래 수능이 소재가 중요한 싸움이 아닌데 그건 3, 4, 5등급 친구들 얘기고 1등급에서 만점 들어갈 땐 소재까지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그 소재 뼈대 자체가 킬러 기출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엔제는 거기서 파생돼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이걸 한 다음에 얘를 풀 때 시너지가 좀 많이 받는다. 엔제는 본인이 듣던 인간 강사 거 들으면 되거든. 근데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그게 모자라야 돼. 4,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는 것보다 1등급에서 만점 가는 게 훨씬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유명하다 하는 엔제 그냥 다 풀어봐. 그러면 소재를 싹 다 흡수하려고 해. 나도 예전엔 되게 엔제를 많이 풀어봤는데 요즘엔 질문만 좀 많이 봤거든. 근데 요즘 애들이 많이 푸는 것 중에 설마지, 지인선 엔제, 그리고 이혜원 엔제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 그리고 물론 드릴은 스테디셀러고 드릴은 이제 이전 연도까지 하면 문항수도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드릴
느리라는 친구들은 이것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봐. 이 마지막 단계 엔제하고 실무를 섞어서 푸는 이 디테일도 있긴 한데 이건 좀 먼 얘기니까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도록 할게. 아 그리고 아까 고3 애들 내신 대비 언제 끼어 들어가는지 얘기하기로 했지. 이 시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고 기말고사가 보통 6월 말 7월 초야. 보통은 7월 초로 가지.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진짜 완벽한 정시 파이터를 제외하고는 최소 앞으로 2주나 3주 빼놔야 돼. 그래서 4월 초나 아니면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5월 초까지는 그냥 내신만 공부한다 생각하는 게 낫고, 여기도 6월 초나 6월 중순부터는 내신만 공부한다 7월 초까지. 나 정시가 더 중요한데 내신 공부하는 거 아까워 이러지 말고, 내신 공부할 때는 내신 과목 중에서 수능이랑 관련된 과목들 있잖아. 그거 완성도를 더 높인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도록 하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음 학기 전까지. 우리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긴데, 계획을 아무리 세워놔 봐야 실전에서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는 정말 사망할 때까지 쳐맞아 봤거든. 막상 어떤 정리를 해보려니까 너무 막막할 때도 있고, 어떤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다 틀리고 다 막혀. 그때 그 순간적인 답답함과 막막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 그럴 때마다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산책을 좀 하면서 메타인지도 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능력치를 점검해봐. 그리고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야. 아무리 수정하고 계획 세워서 시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영상 찾아와서 댓글 쓰도록 해. 사실 바빠서 내가 영상의 댓글들을 잘 못 보는데 요즘에는 커리큘럼 관련된 영상들은 자주 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공부법으로 오랫동안 공부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도해보고 수정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잘 보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자.